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서민이 빚 1억 정도만 있어도 벗어나기 힘든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분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 서민은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빚이 없는 게 더 중요해요. 빚이. 근데 서민들이 정말 힘든 이유는 많이 못 가져서 힘든 게 아니라 빚을 많이 가져서 힘든 거예요. 마이너스가 심하게 돼가지고. 예. 우리나라 이제 서민들 보면 뭔가 자산을 축적해가지고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보다 빚을 뭔가 잔뜩 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 가계빚도 장난 아니고, 제가 전에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1인당 가계빚이 3,600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전체 다 합쳐가지고 3,600이니까 거기 서민만 딱 빼버리면 더 많을 거예요. 저기에 뭐 상류층이나 부자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인당 한 3,600, 제가 봤을 때 뭐 상류층이나 부자 빼면 5천만 원 넘는다고 봐야 돼요. 예. 이 빚이 많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예. 특히 서민은 1억 정도만 있으면 아예 못 일어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서민들이 벌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서민이 왜 서민입니까? 서민이 월 1,000만 원 벌면 왜 서민이 되죠? 아니잖아요. 서민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계층들은 이 버는 돈, 예, 벌 수 있는 어떤 이제 금액적인 한도가 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전문직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보다는 평범한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 직업들의 수익들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평범한 서민들이 버는 수익은 그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중위소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중위소득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00만 원 내외예요. 그럼 서민들은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버는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적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기 물가 비싸죠. 뭐 세금 내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300만 원 벌어도. 예. 3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저게 빚 1억까지 있으면 그냥 1억만 있겠습니까? 이자도 있겠죠. 1억에도 이자까지. 요즘 금리 장난 아니죠. 그 서민들의 벌이에서 저 빚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도 벅찰 겁니다. 정말 독하게 뭐 투자 쓰리자 뛰어가면서 많은 것도 포기하면서 뭐 취미생활 포기하고 문화생활 포기하고 가지고 싶은 거 포기하고 자동차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정말 몇 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일만 하고 갚지 않는 한은 저거 못 일어섭니다. 제가 봤을 때 서민 중에 1억 이상 빚 가진 사람이 한 100명이나 치면 저걸 갚을 수 있는 사람 한 5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요, 뭐 잘 돼야지. 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탈바꿈해서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인드보다 안 자빠지는 게 중요해요. 서민들이 성공하는 사례보다 자빠지는 사례가 몇 배는 더 높아요. 서민들이 무리해서 탈출하려고 하다 탈출은커녕 나락으로 빠진 사례가 훨씬 더 많아. 근데 이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뭔가 서민이 뭔가 어떤 특정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이 공경을 극복하고 대박을 이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례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보기 힘들어. 근데 미디어에서는 그런 것도 부각시켜주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서민들은 괜히 무리했다가 자빠져요. 자기의 어떤 그런 그릇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담으려고 하다가 다 쏟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너무 조수로 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집을 구하든 대출받아서 진행시키는 일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 능력보다 무리하는 일인 건데 갚으면 되지 뭐라면서 그냥 덥석 빌려버리죠. 플랜 B를 세울 때도 대출을 껴서 세우는 경우가 많고요. 뭐 하다가 돈이 좀 부족하네. 그럼 플랜 B로 소액대출 받지 뭐. 갚으면 되니까. 이러면서 자기 능력 이상의 계획을 대출까지 받으면서 세우는 거죠. 저는 비리는 삶이 너무 싫다 보니
그냥 제 능력이 맞는 그리 좋지도 않고 위치도 좋지 않은 자가지 부하고 돈은 많이 모아놓지 못했지만 빚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 빌리기도 싫고요. 그런 일 없게 사는 게 1순위 목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 사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분들이 드물어요. 전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댓글에 나온 사람처럼 누구한테 돈 빌리고 손 벌리는 거 싫어하고 그냥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보잘것 없어도 그냥 내 그릇 안에 적당한 어떤 범위에 용량이 맞는 음식을 딱 채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 감당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드물어요. 안타깝지만. 예.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댓글에 적힌. 참, 우리나라가 좀 보면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뭐 구입하면 다 대출이야. 어? 이 대한민국만큼 여러분 이제 대출을 관대하게 여긴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 빌려가지고 뭔가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살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사실 나는 의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대출을 이렇게 무한정으로 받는 것을 뭔가 자랑처럼 얘기잖아. 대출을 받는 것만 생각하고 대출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도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해봐. 그 빚이 과연 감당 가능한 빚이냐고요. 아니 월급쟁이가 4억 5억씩 10한 사람 10억씩 대출 받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안 그래요? 극단적으로 대출 받는 게 그게 과연 정상인의 어떤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이냐 말이죠. 일반 월급쟁이면 1억을 대출을 받아도 그 갚는데 세월아 내월아 걸려. 왜 나간 돈이 많잖아요. 근데 연끌 하신 분들 보면 수도권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억 넘잖아. 그렇다고 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버는 돈 정해져 있어요. 남들이 얼마씩 대출한다 하더라도 연끌한다 하더라도 내 능력을 봤을 때 내 벌이와 내 상황과 내 직업적인 여건을 봤을 때 내 나가는 돈을 봤을 때 이 대출을 감당해서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들이 대출 받으면 남들도 하는 건데 나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것만 생각하지 이 대출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대출받은 분들이 내년 되면 정말 힘들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무지막지하게 감당할 수 없는 책임지기 힘든 대출을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대출을 받고 뭔가를 하다가 만약에 실패했을 시 네. 플랜 B가 없다는 거죠. 이게 큽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대출 문화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대출도 뭔가 도박 같아,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마리지와 영끌이지 올인 아닙니까, 올인. 올인은 도박에서 하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쓰는 게 과연 이거 왜 투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난 도박이라 생각을 해요. 비트도 도박이야. 뒤가 없는 거잖아요, 뒤가. 뒤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연끌하신 분이 뒤가 없잖아요, 여러분. 뒤가 없으니까 지금 낭궁불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출받아서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좀 그래. 뭐 사업을 해서 뭔가 장사하면 자기는 잘 될 거래. 남들은 안 되지만. 그럼 남들은 바보예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는데도 폐업하고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 안 그래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대출받아서 뭔가 하면. 실패했을 경우에 대안이 없어요. 뭐 비트코인 주식 같은 것도 빚내 가지고 뭐 하잖아요. 내가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돼. 근데 안 됐을 경우에 얘기하면 아무 답이 없어요. 자, 보면 코인이나 어떤 뭐 주식 중독자들 보면 절대 있자 웃긴 게 손해를 그만큼 많이 봤음에도 손해 봤을 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어떻게 투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투자라는 게 반드시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반드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잘 되는 겁니까? 다 같이 잘 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면 누군가는 안 되고, 그게 투자 아니야?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우리나라 투자 문화가 뒤가 없어요. 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악셀을 밟으면 몇십 원까지 가는 거예요. RPM 터지도록. 그렇게 쭉 갔을 경우에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고 길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길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갈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 무조건 풀악셀을 밟으면서 가다 보면 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봐서 알잖아요. 초인기 가보면 쭉 가보면 길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잖아. 그럼 없을 경우 어떡할 거냐는 거지. 아니면 이쪽으로 쭉 갔는데 길이 막혀 있어. 차가 너무 막혀. 어떡할 거냐는 거. 그럼 새길로 빠지면 되잖아요. 한 가지 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인생의 길이 무조건 한 가지 길만 있고 그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을 가다가 내가 구렁텅이 빠진다거나 자빠질 수 있는 거잖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름길인 줄 알고 갔는데 지름길이 아니야. 시간 오래 걸려. 그럼 갔다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걷다가 힘들면 버스 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겼을 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강구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강구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강구책이 없잖아요. 비트 연끌 하신 분들. 그렇게 뭔가 저질러 놓고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시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시에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시에 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어요. 왜냐? 무조건 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모든 실패, 모든 투자의 실패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뭔가 인생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극단적으로 추가하면서 뭔가 실패를 맛보면 이게 복구가 안 됩니다. 문제는. 복구하는데 거의 평생이 걸려. 여러분 뭐 비투 해가지고 만약에 빚지잖아요. 이번에 비투 해가지고 한 뭐 1억 5천, 2억 5천 빚진 사람도 맞아. 그 복구하려면 평생 일해야 돼. 이제 뭐 좀 갖추고 살겠다 포기해야 됩니다. 막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대출 받았는데 도저히 감당 못 해가지고 은행 경매로 넘어가서 쫓겨나게 되면 그거 원상복구 시키는데 1, 2년? 말도 안 되죠. 20년 플러스 알파로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대출을 받거나 뭐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연끌 비투가 그냥 극단의 극단 아닙니까? 뒤에 안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 그것만큼 무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무조건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대출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객관적인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출을 받더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투자를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주식 비트코인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시 본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타파할 것인가. 이 대안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한 방 한 방 거리다가 정말 한 방에 훅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댓글에 남아있는 분들처럼
뭐 큰 욕심 안 가지고 내 능력에 맞게 내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금전적으로 무리한 요구도 안 하고 내 능력에 맞게 사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대처받아가지고 위기를 자초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